alright, alright, alright. 펜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. 각 펜의 장단점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비교하고 우위를 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. 이 펜 중에서 앞으로 하나만 골라서 써라 하면 무조건 스테인리스 펜을 쓰세요. 그 이유는 첫째, 음식이 맛있습니다. 둘째는 경제적입니다.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스텐펜은 열 보존율과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식재료를 넣었을 때 열을 뺏기지 않아서 식재료가 가장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온도에서 익혀줍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코팅펜은 식재료를 넣었을 때 온도가 떨어져서 식재료가 다 익을 때까지 가장 맛있게 만들어지는 온도까지 못 올려줘서 맛이 없습니다. 물론 무쇠펜도 열 보존율과 열 전도율이 높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무겁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녹이 쓸어버립니다. 이 녹이 쓴 게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쇠펜을 쓰면 철분 섭취로 빈혈에 좋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 관리가 번거롭습니다. 스텐펜은 니켈과 크롬이 섞여서 녹이 쓸지 않고 무쇠펜처럼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높아서 실용적입니다.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스텐펜은 코팅펜보다 보통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. 왜냐하면 재질이 다르니까요. 하지만 코팅펜은 수명이 짧습니다. 조리기구에 긁히거나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에 삭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코팅이 벗겨집니다. 보통 코팅펜 하나를 쓰는데 1년 내외를 쓰시면 코팅이 벗겨져서 음식이 달라붙게 돼서 새로 장만하게 됩니다. 벗겨진 코팅을 섭취해서 내 수명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 펜의 바닥을 보시면 코팅이 몸에 유해하다는 것은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코팅펜에 반해 스텐펜은 영구적입니다. 비록 처음 구매할 때 두세 배의 가격을 주고 구매했지만 몇 년을 쓰고 나면 그 비용은 상쇄하고도 남습니다.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. 이사할 때 잃어버리거나 너무 오래 써서 새 것이 사고 싶을 때 몰래 버리지 않는 이상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단점도 있습니다. 음식이 잘 달라붙고 쉽게 탄다는 건데요. 하지만 스텐펜을 사용하는 습관만 잘 들인다면 단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스텐펜에 눌러붙지 않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은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인 나에게 맞는 스텐펜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가격, 디자인, 브랜드 다 천차만별인 스텐펜 고르는 게 고민이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스테인리스의 재질부터 확인하세요. 보통 펜의 바닥이나 옆을 보시면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. 201이나 304, 316 등등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요. 201이나 20으로 시작되거나 숫자가 없는 제품들은 그냥 걸으세요. 녹이 쓰는 저급 제품입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제품은 304 재질을 사용합니다. 펜 바닥에 304나 18-10, 18-18, 27종 이렇게 쓰여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은 니켈과 크롬의 함량을 표시한 건데요. 이렇게 표기된 제품들은 녹이 쓸지 않는 제품들입니다. 간혹 316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. 316은 임플란트나 항공 소재 등 특수 소재로 사용되는 고급 스테인리스 재료입니다. 내구성이 304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. 316 제품은 모든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께서 스텐펜을 선물 받았는데 펜에 316이 쓰여 있거나 지인 집에 놀러 갔을 때 주방에서 스테인리스 제품에 316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냥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세요.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손잡이의 재질입니다. 우리가 스테인리스 제품의 소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쓰기 위해서인데요.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면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됩니다. 바로 이 냄비처럼 말이죠. 그러면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는 장점이 사라지니까 플라스틱 손잡이의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. 세 번째는 스텐펜을 인덕션에서 사용할지 안 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. 인덕션용을 사용하실 때는 인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텐펜을 고르셔야 되는데요. 인덕션용은 펜의 바닥에 자성을 덧붙입니다. 아무래도 뭔가를 덧붙인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말하겠죠. 인덕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굳이 인덕션용을 웃돈 주고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 번째는 자신에 맞는 펜의 크기를 고르셔야 됩니다. 요즘 1인 가구도 많은데요. 이럴 경우에는 큰 사이즈의 펜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펜을 사용하세요.
식재료가 팬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름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식재료의 양이 작아서 가운데만 사용하시면 가장자리에 있는 기름이 타버립니다. 그러면 나중에 세척할 때 힘이 드니까 프라이팬의 크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렇게 4가지를 확인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. 바로 스텐팬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스테인리스의 재질, 디자인,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일반 스테인리스 팬보다는 3중 바닥팬이 더 좋고요. 3중 바닥팬보다는 통 5중이 더 좋습니다. 통 5중보다는 통 7중이 더 좋고요. 가운데에 구리도 들어간 통 7중도 있습니다. 손잡이 부분도 같은 재질로 되어 있냐에 따라 가격이 또 올라가고요. 제품의 마감과 연마 상태, 즉 브랜드의 기술에 따라서 또 가격도 올라갑니다.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20계열의 재질로 만든 스테인리스 제품은 거르시고요. 플라스틱 손잡이는 되도록 피하시고요. 인덕션 사용 유무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후라이팬 크기도 정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자금의 여유에 따라서 3중 바닥인지 통 5중, 통 7중, 손잡이 이용 방법, 브랜드 등을 따지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 사용하실 땐 가벼운 마음으로 저렴한 제품을 한 개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세요.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제품이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자,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